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개 강의를 통해서 AOP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AOP라는 녀석은 스프링이 아니고요. 방법론이죠. 방법론인데 그 AP라는 녀석을 구현할 때 스프링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녀석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AOP라고 하는 그 방법론으로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스프링과 상관없이 AOP는 방법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OP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AOP가 뭔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AOP라고 하는 녀석을 풀어서 말하면 Aspect Oriented Programm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 기반의 그런 로직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 사용자의 업무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로직을 구현하냐고 많은 서비스를 구현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용자 말고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 말고 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코드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은 그 사용자가 요구했던 그런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만들다 보니까 개발자가 또는 관리자가 이 프로그램 구현하기 위해서든 또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든 필요한 코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주업무는 아니죠. 주업무는 아니고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서 또는 운영할 때 필요에 따라서 코드를 껴놓게 되는데 이거는 사용자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내가 만들려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개발자를 위해서 또는 운영자가 운영을 위해서 껴놓게 되는 그런 부가적인 코드들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하면은 주 업무가 아닌 것들은 곁다리 업무 또는 보조 업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들 굳이 곁다리 업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바라봤던 내용만 지금까지는 대우를 해줬었는데 그 주 업무였죠. 그런데 개발자가 바라보는 또 필요에 따라서 넣게 되는 또는 운영자를 위해서 넣게 되는 그런 코드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관점으로 봤던 것이 지금까지는 객체 지향으로 잘 만들어졌다면 추가로 만들게 되는 이러한 로직을 개발자 관점에서 또는 운영자 관점에서 넣어야 하는 로직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관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만들게 되는데 이쪽 관점, 이쪽 관점, 이쪽 관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이쪽 관점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주 업무 또는 가장 코어 업무라고 하고 이쪽 관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관점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꽂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보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개념이죠. 객체 지향은 요 안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 안쪽에 있는 객체들이고요. 관점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단위로 분리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단위 업무와 이쪽 관점의 단위 업무와 이쪽 관점의 업무들을 분리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 그 관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결합시켜서 프로그램 만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프라이머리 컨선이라고 해서 그 관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주 관심사에 해당되는 것들은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객체로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업무들은 메서드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 객체라고 하는 녀석들은 서로 간에 이용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객체가 이 객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메서드고요.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주 업무, 바로 사용자의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만들었는데 이걸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필요에 따라서 로그 처리하든지 그러니까 이 로그 처리한 녀석은 사용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그를 처리한다는 이유는 성능을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든 또는 사용자 요구했던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로그를 처리한다거나 사용자는 그냥 이럴 수 있죠. 예약을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업무도 아니잖아. 예약해달라, 계좌 이체해달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얘기하겠지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트랜잭션이 한 단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로직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로직들이 껴들어갈 텐데 이런 껴들어간 녀석은 주어문 아니에요. 사용자가 요구했던 건 아니고 사용자가 요구했던 것을 수반하려면 필요한 내용들이죠. 이거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든 관리자 입장에서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로직은 보면은 이 앞에라든지 이 뒤에 껴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껴들어간 일은 없어요. 그 로그를 남기면은 앞에 뒤로 같이 해서 남기든 앞만 남기든 보안 처리할 때도 이게 권한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에서 검사하죠. 트랜지션은 앞에와 뒤를 다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보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녀석은 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코드에서 위와 아래를 담당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위와 아래를 이렇게 딱 나눠서 들어간 녀석들 보면은 주 업무가 이쪽에 있고 위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서 빵뚜아라고 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빵뚜아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는 카스테라가 위아래에 있고 가운데 아이스크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이렇게 크로스 커팅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잘라내서 빵만 따로 먹을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따로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고 처리나 보안 처리 얘네들이 크로스 커팅,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왜 크로스 커팅이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은 흐름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실행 방향과 크로스 방향으로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떼어내거나 또 붙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크로스 커팅 컨선, 말은 참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죠? 이 크로스 커팅 컨선은 바로 관점이 다른 그런 로직이에요. 희한하게 이 로직은 이 주업무 로직과 이제 뺐다 꽂았다가 자유로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처리 같은 경우는 이쪽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야 되고 로그는 남겼다가 뺐다 지웠다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이 커팅을 하는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만약에 주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로그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직접 코드를 열어서 소스 코드에다가 그 위아래에다가 직접 코드 입력을 하고 지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주석으로 했다가 또 언제 또 다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주석을 했다가 다시 주석 풀었다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손대야 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있어야만 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크로스 커팅에 해당되는 관점 사항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걸 또 다시 재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관점이 다른 그런 코드를 우리가 쉽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런 방법론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AOP입니다. AOP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점에 해당되는 코드를 여기다 꽂아놓지 않고 마치 꽂아놓은 것처럼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론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녀석을 쉽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이제 흐름이잖아요. 흐름인데 굳이 여기에다 꽂아놓지 않고 이 녀석은 소스 코드를 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 업무만. 근데 내가 로그를 처리하고 싶다. 그 로그를 위아래 꽂아놓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는 무식하게 직접 여기다 넣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얘는 그냥 소스 코드 필요 없어요. 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거죠. 요 녀석이 뭐냐면은 프락시예요. 프락시는 요 녀석이 얘를 직접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얘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그 흐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얘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크로스 커팅과 관련된 컨선을 여기다 두지 않고 여기다 따로 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얘를 호출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요게 먼저 실행되고 갔다가 와서 여기 실행되고 마무리 실행되니까 느낌은 어때요? 그렇죠. 여기 껴있지 않지만 실행 흐름은 얘가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실행이 되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꼭 해가지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꽂아놓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구현하자는 게 바로 AOP예요. 자, 곁다리 업무를 따로 이제 분리하고 곁다리 업무에다가 얘를 호출하게끔 함으로 해서 얘가 얘를 호출하게 하면은 실제 코어 컨선만 사용하다가 그러면 얘가 떨어진 거죠. 때로는 얘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출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AOP를 구현할 때 우리가 스프링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녀석을 뺐다 꽂았다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OP를 구현할 때 과거에는 Aspect-J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었지만 요즘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AOP를 구현하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AOP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AOP가 스프링으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꼭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자바만 가지고도 AOP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엔 다음 시간에는 자바만 가지고 이 방식을 한번 구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